면접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이 뭘까?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신입 퍼블리셔를 취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다 겪게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사 안 되는 식당이나 술집 가보시면 문제가 뭔지 사장만 모르고 손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이 필요한 거죠. 자, 잘 만든 이력서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자, 물론 이력서 하나만을 잘 쓴다고 해서 취업하는 건 아니죠. 복합적인 문제예요. 자, 이력서 잘 써야 되고요. 이력서 안에 자기소개서 잘해야 되고요. 직무 이해도 잘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 스킬 잘 표현해야 되고,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결과물 잘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퍼블리싱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짜 퍼블리싱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일단 관심을 받아서 면접을 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직무,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이력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스킬과 직무 이해도를 중심으로 쓸데없는 얘기들 다 빼고 나 이만큼 이런 일을 이만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력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면접 연락이 안 오는 거죠. 물론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 이제 실제 이력서 지원자들, 퍼블리셔 지원자들 이력서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이력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력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직무 이해도, 직무 스킬,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내용, 이런 이력서에 있는 내용은 실전 면접에서 담당자가 질문할 소재가 되는 거죠. 자, 성장 동기나 성장 배경이나 입사 후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랑 이제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쓴 이력서는 그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실전 면접에서도 면접 담당자가 질문할 소재가 되는 거죠. 자, 면접에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히 면접 요령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는 게 한 10분, 15분에서 면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의 그 회사랑은 인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도 이 사람이 꾸준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어쨌든 꽤 오랜 시간, 꽤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면 면접을 그렇게 성의 없게 짧게 보지 않습니다. 면접 시간이 10분, 15분 이렇게 짧다라면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실전 면접에서 면접 담당자가 질문할 소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무 스킬 그리고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직무 이해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력서에 넣는 사진 하나도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 사진 찍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5만 원, 7만 원 그런 거 쓰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핸드폰 사진 찍어서 이제 이력서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진 하나에도 정성을 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무리 지원해도 면접 연락이 안 오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입 퍼블리셔 또는 경력 퍼블리셔 일반적인 취업 진행 절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컷오프가 되는지 탈락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신입 퍼블리셔, 경력 퍼블리셔 일반적인 취업 진행 절차죠. 자, 이게 무슨 퍼블리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의 취업 진행 절차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지원자가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 보다가 이거 이 회사 괜찮겠다. 나에게 맞는다고 이제 체크한 다음에 그 해당 공고에서 입사 지원서 클릭하겠죠. 그러면 이제 입사 지원 클릭한 게 두 번째 스텝에서 채용 회사에서 지원 내역 보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력서 읽어보고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든 작업물을 보겠죠. 자, 그런데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스텝 1번에서 잘 만든 이력서, 퍼블리싱 실력, 쓸만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없으면 당연히도 지원 불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 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정말 채용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저희가 뭐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 지원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개발팀장이라든지 마케팅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력서 온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면접 연락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만든 이력서, 퍼블리싱 실력도 그러니까 잘 만든 이력서도 없고 그래서 관심 못 끌고 그러니까 쓸만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보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쓸만한 개인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당연히 퍼블리싱 실력도 없겠지라고 해서 면접 연락 자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번째 스텝에서 보시면 자, 두 번째 스텝에서 이력서를 읽어보고 개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 보겠어요? 사진이라든지 어디 살아? 뭐 그럼 나이는 어떻게 돼? 뭐 집 그리고 뭐 희망 연봉 어떻게 돼? 가장 기본적인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겠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소개에서 뭐 성장 과정, 뭐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걸 언제 읽고 있습니까? 그냥 패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뭔가 자기가 기본 정보, 그러니까 사진, 뭐 나이, 뭐 주소, 뭐 경력,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그 이하로 이력서 이하에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로 넘어가지도 않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로 넘어갔다 손 치더라도 식상한 정형화된 그 이력서 내용을 다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스텝을 보시면은 이제 채용회사에서 이력서하고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보고 나서 괜찮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뭐지? 자기소개서 봤는데 괜찮아. 그리고 뭐 직무 이해도라든지 직무 스킬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 그래? 그러면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업물도 잘 만들어 놨고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돼.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면접 일정을 잡고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면접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겠죠. 기술 면접, 인성 면접 두 가지를 하겠죠. 그런데 인성 면접보다는 기술 면접이 훨씬 더 중점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면접 요령에 대해서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기술 면접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퍼블리싱 작업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속성을 썼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웹 관련 용어들 약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HTML이 뭐의 약자예요? 뭐 CDN이 뭐의 약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 됐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면접을 보는데 10분, 15분 안에 끝난다? 그러면 기술 면접 자체는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스텝에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진짜 실력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잘 만들었네. 근데 요새는 워낙 시스템이 좋아서 남이 만든 거 퍼다가 해도 전혀 모르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 실력을 체크하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노트북 갖다 놓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해도가 있고 진짜 실력이 있어서 만들었는지 아닌지 다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연봉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태도 인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 뭐 드물긴 하지만 퍼블리싱 미션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으로 가는 거죠. 네 번째 스텝에서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출근하세요 라고 하는 곳은 없죠. 그 자리에서 면접이 끝났는데 출근하시죠 라고 하는 곳은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선호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나면 지원자 개인 포트폴리오 이제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개발자라든지 어떤 사람 그런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면접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팀장, 홍보팀장 이런 사람들 아니면 대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전체적으로 면접 보고 하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죠. 테크니컬한 부분을 체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면접할 때 뭐 개발자라든지 개발팀장이라든지 면접 볼 때 잠깐 와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기술 면접 이런 내용들 얘기할 때 이제 개발자들이 퍼블리싱은 잘 모르지만 알아요. 아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알고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둘러대는 건지 알거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스텝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1번, 2번, 3번 봤는데 그래도 3번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하고 그 다음에 뭐 실력도 좋고 그리고 이력서 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잘 썼고 이제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1, 2, 3 중에서 3번을 딱 간택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할까요?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채용돼서 출근하고 나서 사실은 면접 보고 나서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진짜 출근해서 하루 정도 뭐 사실 하루면 알 수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진짜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면접에 통과했더라도 퍼블리싱 기본기하고 실력이 있다면 어떤 업무가 와도 자신 있게 대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바늘방석일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입 경력 퍼블리셔 일반적인 취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면 요 세 가지 있죠. 잘 만든 이력서, 퍼블리싱 실력, 쓸만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을 했더라도 괜찮은 이력서가 아니면은 이 2번 단계에서 읽어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잘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직무 스킬, 직무 이해도 위주로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